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발골수종 치료에서 최근에 도입돼서 이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다라투모맵이라는 약에 대해서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 다라투모맵이라는 약도 결국 단클론 항체입니다. 단클론 항체 여러 번 제가 표적치료제에서 얘기를 드렸죠. 약으로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항체를 다량으로 합성을 해서 이것을 약제로 사용하는 그런 형태인데, 모든 종류의 세포에는 그 세포 표면에 아주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이런 세포 돌기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암세포에는 이 암세포에 독특하게 나타나는 세포 표면에 이 표면 항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항원이 이제 1번부터 예를 들어서 300 몇 번까지 있다고 그러면은, 이 다발골수종 세포에는 이 중에서 38번째 항원 CD38 Cluster of Differentiation CD38이라는 이러한 돌기가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발골수종 세포에 있는 CD38이라는 이 돌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는 단클론 항체를 합성을 해서 이것을 주입함으로써 몸에 들어갔을 때 이 항체가 다발골수종 세포와 결합을 하고, 이 결합한 상태에서 이 항체를 인식할 수 있는 면역세포, 예를 들면은 T림프구라든지 또는 NK세포라든지 뭐 이런 여러 종류의 면역세포들이 반응을 해서 이 다발골수종 세포를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세포를 파괴함으로써 이러한 약효를 나타내는 것이 이 단클론 항체의 특징이고, 이 다라투모맵은 이 다발골수종 세포 표면에 있는 CD38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서 공격하게끔 만드는 그런 종류의 약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 이 다라투모맵이라는 약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처음 진단된 다발골수종 환자에게서도 사용할 수 있고, 재발을 한 상태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제 생각에는 처음 진단됐을 때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즉 처음 진단된, 저는 보통 우리는 이제 Newly Diagnosed MM Multiple Myelom아에서 NDMM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뭐 쉽게 얘기하면 처음 진단된 다발골수종 환자라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처음 진단된 다발골수종 환자들은 환자가 나이가 몇 살이냐, 또 이식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식을 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서 치료법이 달라집니다. 기존 치료에서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치료법은 이식을 할 수 있는 환자에게 대해서는 VTD라는 요법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이 VTD라는 요법에다가 이제 다라투모맵을 같이 병용을 해서 투여하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이식을 못하는 환자, 즉 나이가 많다든지 환자분이 여러가지 병발질환 때문에 자가줄모세포 이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VMP라는 요법을 쓰든지, 아니면은 레날리도마이드와 덱사메타존을 혼합한 RD라는 요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이런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던 치료에다가 이제 다라투모맵이라는 치료를 같이 얹어서 치료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얹을 때는 보통 다라투모맵을 먼저 투여한 이후에 그 다음 나머지 약제들을 이제 순서대로 먹는 약, 주사약, 피하 주사 이런 식으로 투여를 하게 되겠죠. 자, 이 다라투모맵 플러스 VTD라는 요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골수 이식을 할, 자가줄모세포 이식을 할 환자에게서 만약에 사용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결국 동종줄모세포 이식이나 자가줄모세포 이식이나 이식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환자가 얼마나 좋은 반응을 얻느냐가 제일 중요할 겁니다. 즉, 가지고 있던 암세포, 다발골수종 세포가 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을 부분관해, 10%까지 줄어드는 것을 매우 좋은 부분관해, 그리고 아예 없어지는 것을
이제 완전관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완전관해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을 엄격한 완전관해, stringent C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엄격한 완전관해를 얻는 확률을 보면은, 만약에 VTD만으로 사용을 했을 때 20%의 환자들이 이 엄격한 완전관해를 얻었다고 하면은, 다라투머밥을 같이 썼을 때 29% 정도가 좀 더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완전관해, 즉 M단백이 완전히 0으로 검출되는 그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은, 전체 환자 중에 VTD 요법을 썼을 때는 90%인데 이제 다라투머밥을 같이 썼을 때 93%로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반응을 깊게 만들 수가 있고, 그 깊은 반응을 좀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기 전에 일부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이 VTD라는 요법보다 다라투머밥을 같이 투여하는 경우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여하는 방법을 보시면은, 원래 VTD라는 요법은 4주 간격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요법인데요. 보통 4주 간격으로 치료를 해서 보통 4회 또는 8회까지 치료를 하고, 그 사이에 완전관해가 오면은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 4주 단위로 돌아가는 이 요법에다가 다라투머밥을 같이 쓰게 되면은 이 VTD는 같이 하면서 두 번째 회차까지, 즉 1회차, 2회차, 4주 단위로 이루어지는 1회차, 2회차, 이 두 번째까지는 매주마다 1주부터 8주까지 매주 1회에 주사를 맞게 됩니다. 그 다음에 3회차, 4회차에서는 이제 9주부터 16주까지는 2주마다 한 번씩 투여하는 방식으로 투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다라투머밥을 투여를 할 때에 사실은 이제 주사하는 시간이, 이 VTD라는 요법을 보면은 이 보르테소맵이라는 거는 되게 피하 주사를 많이 투여를 하고요. 탈리도마이드는 이제 먹는 약이고, 덱사메타손이라는 약도 주사로 쓸 수도 있고 먹는 약으로도 쓸 수 있는데, 대부분 이거를 이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으로 많이 하셨습니다만, 다라투머밥을 하게 될 때는 이게 투여되는 시간이 처음에는 천천히 투여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조금 빨리 투여를 해가면서 투여 속도를 늘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투여하는 시간이 한 7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따라서 이 7시간을 만약에 통원으로 하실 수 있는 경우라면 통원으로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입원을 선호하기는 하는데, 만약에 입원을 하셔야 될 때는 입원을 해서 이 주사를 맞고 그 다음에 VTD를 계속해서 투여를 하면 되고요. 이 다라투머밥을 투여를 할 때 처음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역시 이것도 단클론 항체이기 때문에 몸에 들어가서 항원 항체, 즉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서 열이 나거나 호흡곤란이 있거나 혈압이 떨어지거나 피부 발진이 일어나거나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처치 약물이라는 것을 투여를 해서 부작용을 줄이고, 초기에는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지 아주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이유에서도 입원을 선호하기도 하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뭐 실손보험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약제를 보험에 의해서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환자분이 특수한 경우에 입원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라투머밥과 VMP라든지 다라투머밥과 RD요법은 이식을 할 수 없는 환자가 썼을 때의 문제인데, 결국은 이식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이러한 반응이 잘 유지가 됐느냐 하고 재발이 없느냐, 그 다음에 환자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다라투머밥 플러스 RD요법하고 RD요법을 비교한 연구를 보면은, 만약에 레날리도마이드하고 덱사메타손을 투여를 했을 때 우리가 중간 생존 기간이라고 해서 환자가 얼마나 생존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5년 동안에 얼마나 생존할 수 있느냐를 보면은, 이 RD 요법은 53%인데 다라투머밥을 같이 투여를 했을 때 66%, 약 1년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5년 동안 우리가 관찰을 했는데 환자가 이 약 투여를 한 이후에 재발을 하지 않고 그 반응을 잘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다라투머밥을 추가했을 때는 53%, 다라투머밥이 없었을 때는 29%로 약 2배 정도의 환자가 재발이 없이 5년 동안 잘 생존할 수 있었다는 그런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라투머밥 플러스 VMP도 마찬가지입니다. VMP는 아마도 다라투머밥 플러스 VMP라는 요법이 등장하면서
앞으로는 VMP를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이제 RD를 사용하거나 다라투메베 플러스 RD를 쓰거나 다라투메베 플러스 VRD를 쓰거나 제가 앞서 얘기했던 VRD라는 요법을 쓰게 될 확률이 더 많은데, 만약에 이 VMP라는 요법에 비교를 해서 다라투메베를 투여를 했을 때를 보면은 다라투메베를 쓰지 않았을 때가 병이 나빠지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확률, 즉 치료 이후에 진행하지 않고 재발하지 않고 확률이 살아있을 확률이 60%라고 하면 다라투메베를 썼을 때 75%로 좀 더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치료에 대한 반응률, 즉 어쨌든 M단백의 반 이상 줄어든 상태가 얼마나 올 수 있느냐, 74%의 환자가 반응을 했다고 그러면은 다라투메베를 쓸 경우에는 91%의 환자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태에서 잘 반응을 유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좋은 약제들이 개발된 이후에 저희 다발골수종의 치료가 굉장히 많이 바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마도 제 생각은 조혈모세포 이식,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게 될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아직까지도 VTD가 좋은 치료법으로 유지는 되겠으나 일부 이제 비용적인 부담이 충분히 여력이 있고 조금이라도 좋은 반응을 얻어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의 결과를 좋게 하실 분들은 이 다라투메베 플러스 VTD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비교해야 될 거는 VRD라는 요법이 이제 5월달부터 2022년 5월부터 보험급여가 되기 때문에 이 VRD라는 요법을 쓸지 또는 다라투메베 플러스 VTD를 쓸지는 현재로서는 두 개가 어느 게 더 낫다는 사실 비교 연구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것을 써야 될지는 저희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앞으로 충분한 임상 경험이 늘어나게 되면은 다라투메베 플러스 VTD가 더 나을지 VRD가 더 나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지침, 가이드라인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식을 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있어서는 과거에 VMP를 많이 썼었고, 그리고 아주 나이가 드신 분들의 경우 이러한 주사요법이 어려운 경우에는 RD를 사용했었는데, 이제 이런 분들에게는 아마 VMP보다는 향후는 VRD가 좀 더 많이 사용할 요법일 수 있는데,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VRD가 나을 것이냐, 다라투메베 플러스 VMP가 나을 것이냐, 다라투메베 플러스 RD가 나을 것이냐는 역시 이것도 비교할 수 있는 연구는 없겠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아마도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이제 아주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해서는 VRD나 또는 다라투메베 플러스 RD가 좋은 옵션일 수 있고, 물론 RD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RD와 비교를 했을 때 만약에 여력이 된다면은 다라투메베 플러스 RD를 쓰는 것이 5년 무병 생존율을 자원해서는 훨씬 더 좋은 옵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이식을 할 수 없는 환자에게서 어떤 치료가 제일 좋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저희가 굉장히 결론이 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경우 이식을 할 수 있는 환자에게서는 근본적으로 완치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다라투메베 플러스 VTD의 요법이 점점 더 사용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제한사항은 VRD는 2022년 5월부터는 보험급여가 돼서 환자분이 훨씬 비용 부담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다라투메베 플러스 항암 치료의 이 옵션들은 이 항암 치료 자체는 보험급여가 인정이 되지만 다라투메베는 환자 본인이 100% 부담해야 되는 것이 현재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치료하는 다라투메베 플러스 VMP를 보면은 한 번 치료했을 때 보통 600만 원에서 1200만 원, 즉 한 번이라는 것은요 이 항암 치료 1차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보통 다라투메베 한 번을 투여했을 때는 한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1회차, 즉 4주 단위로 들어가는 1회차로 했을 때는 만약에 첫 8주 동안에 투여한다고 그러면은 1회차당은 1200만 원이 비용이 들어가고, 만약에 그 다음에 3차, 4차를 투여할 때는 2주마다 한 번씩 투여하기 때문에 1회차당 6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겠죠. 만약에 다라투메베 플러스 VTD를 이식 전에 사용을 해서 쓴다고 하면은 이식 전에 추가로 비용하셔야 될 부담이 보통 약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실 비용 부담이 상당히 있는 치료이죠. 하지만 우리가 자가조혈모세포로 이식을 같이 진행할 예정에 있고 환자분이 좀 더 좋은 반응을 얻어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에 대한 그러한 치료를 좀 더 깊고
좀 더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은 이것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다라투마밥이라는 것은 다발골수종 세포 표면에 있는 CD38이라는 항원에 결합하는 단클론 항체고, 이것을 투여했을 때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이 항체를 인식을 해서 이 다발골수종 세포를 파괴하는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주된 작용 방식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재발했을 때도 우리가 이걸 사용할 수 있지만은 처음 진단된 다발골수종 환자가 1차 치료를 사용했을 때 치료할 수 있는 옵션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이 중에서 골수 이식, 즉 자가조혈세포 이식을 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봤을 때,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던 VTD라는 치료에다가 다라투마밥을 같이 투여를 했을 경우 이러한 확실한 지속적인 완전 반응이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확률이 있고, 그래서 조혈모세포 이식으로 넘어갔을 때 조금 더 그 결과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제한사항은 이식 전에 약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라투마밥 플러스 VMP나 RD 같은 요법은 이식을 하지 못하는 환자에게서 쓸 수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그 무병 생존 기간이라든지 전체 반응 기간이라든지 어떠한 생존 기간을 늘릴 수 있는 효과는 있지만, 한 회, 즉 4주 단위로 이루어지는 한 회당 추가 비용이 6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VRD라는 요법이 2022년 5월부터 보험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은 아마도 이 어떠한 치료가 가장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아마 저희가 어느 정도 결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라투마밥 같은 이러한 약제들은 결국 그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항체이기 때문에 투여를 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은 투여 속도를 천천히 투여해야 되고, 투여 전에 충분한 전처치 약물을 투여를 해야 되며, 투여하는 기간 동안에 혈압이 떨어지거나 환자가 열이 나거나 호흡이 곤란할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좀 휴식 기간을 가진 다음에 천천히 다시 시작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그런 약제입니다. 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셨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